슬라이드를 한번 미리 좀 보여드릴게요. 제가 오늘 설명할 대학교는 숭실국민인하주 단위고 격화문 상명 인천항공 인천대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립니다. 숭실대 국민대 쪽, 인하대 쪽, 단국대, 상명대, 명지대.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어떤 걸 보셔야 되는지를 설명드리고 그렇습니다. 네. 지금 배치가 정수책에 달라졌다, 교차 이슈 있고 그래서 어려웠다 이렇게 해서 많이 걱정하시는데 우리가 좀 더 알아야 될 것은 수시 합격자가 많이 있습니다. 걔들 다 합격하고 충원 들어가고 그러면 많이 빠집니다. 정시 인원 늘었습니다. 그리고 정시에서 상위권 대학을 포함해서 특히 인서울 대학들이 인원이 다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해 대비 내 성적 원점수 낮아서 속상하더라도 대학을 가는데 중요한 건 표준 점수고 내 위치다라는 거, 그리고 내 점수에 적합하다라는 부분을 찾아보시기 바라고요. 저는 이제 이 시이구죠. 윤동주 시인의 쉽게 쓰여진 시입니다. 그래서 등불을 밝혀서 어떤 걸 조금 내몰았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이고, 가채점 끝나고 나서는 거의 초상집 분위기인데 지금은 성적표 받아드시고 표준 점수 보고 이제 설명회 몇 번 들으시면서 조금씩 이제 여기도 쓸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이제 청소학원 재수 기반 학원이잖아요. 학생들 1년 이상 공부 도우면서 또 걔들 성적표 담임선생님들이 계셔서 저도 담임이었고요. 그래서 걔들 한 명 한 명. 예전에 제가 재수반 있을 때는 한 반에 70명도 상담했었습니다. 다 정시였었던 시절이죠. 그 경험이 쌓여서 패턴을 바탕으로 이제 여러분에게 오늘 이 자리에 문과 얘기를 할 겁니다. 자, 요거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모 기관의 배치표입니다. 우리 배치표 지금 보고 계실 건데요. 비슷합니다. 근데 여기를 보시면서 사실과 많이 다릅니다라고 하는데 이건 제가 순한 표현이고 믿지 마세요 이겁니다. 이게 다 거짓말입니다. 네, 거짓말에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 자체가 사실에 맞지 않다는 얘기죠. 다시 말하면 인하대학 꼭대기 있는 게 아태물류잖아요. 아태물류 폭망. 컷이 높지 않아요. 근데 배치표들도 높게 있죠. 아주대학교도 여기 이쪽에 금융 쪽 있습니다. 이거 다 폭망입니다. 이거 다 거짓말이에요. 이거 이 점수 이렇게 안 나와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거보다 더 내려갑니다. 이거 다 거짓말입니다. 또 하나가 뭐냐면 숭실대학교 점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거기 아래쪽에 보면 세종대가 있죠. 숭실대와 세종대가 한참 아래에 있잖아요. 이것도 거짓말입니다. 이 같은 대학에다가 세종대 가기가 더 어렵습니다. 근데 왜 배치표 이렇게 해놓는가? 이거 그냥 기존의 통념을 가지고 써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생각할 것은 이 배치표에 나와 있는 점수, 여기에 이제 이 점수를 지금 갖고 계시거나 이 아래에 있다 하더라도 환산 방식에 따라서 인하대를 쓰고 아주대를 쓸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냥 이 점수를 그냥 직선으로만 해석하셔서 나 여기밖에 못 간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 설명회가 있을 이유가 없고 그런 자리를 위해서 저희가 자리 마련한 게 아닙니다. 자, 두 번째 보시면 역시 마찬가지. 이것도 다 거짓말이에요. 광운대학교와 그다음에 여기 인천대학교가 있는데 명지대학교가 있는데 일단 이 대학은 다 점수가 밑으로 떨어지지 올라가지 않습니다. 다 여기에서 올려놨어요. 배치기관을 이렇게 올려놓을까요? 높이. 이거 안 걸리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렇게 해놨는데 이 점수대로선 예를 들면 이렇게 봅시다. 낮춰놨다고 봐요. 낮췄는데 선대 갑자기 올라가 보세요. 그러면 우리 배치라는 게 틀리게 되는 거죠. 적어도 높여놔야지 이 점수대에서 쓰니 다 합격하는 거죠. 그러니까 배치기관의 점수, 이 점수는 거의 다 합격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고서 원서를 쓰면 점수가 남는 현상이 발생하거나 환산 방식도 없이 그냥 1대1로 되어 있는 이 배치표를 보면 결과적으로 나는 현실과 다른 합격 결과를 받는다 이런 얘기고요. 항공대 이 점수, 이 거짓말입니다 이거. 이거 다 거짓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제가 항공대를 지난해 평균 3등급에를 제가 붙였거든요. 다 거짓말이잖아요 이거. 근데 왜 이렇게 써놨는지 라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배치기관의 배치 점수는 획일적이다. 1대1의 단순 구조로 되어 있다. 기존 통념이 있기 때문에 아태물리는 높을 거야. 항공대 경영은 아주 높을 거야 라는 그런 선입견을 반영하고 있다는 의미에서 실제 결과와 입결 다르다라는 말씀이 첫 번째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과 많이 다릅니다. 왜냐면 거짓말이다. 라는 게 첫 번째입니다. 자, 이제 요거부터 이제 설명을 진행합니다. 여러분의 총점에 상관없이 근데 너무 터무니없는 점수 송실대 쓴다. 그건 안 되죠. 진짜 말 그대로 올 5등급인데 송실대 어떻게 씁니까? 그런 분이 계셨어요. 작년에. 저를 많이 실망하셨다고 보셨는데 아니 어떻게 이 성적으로 4, 5등급이 나와도 송실대 쓰면 그건 안 됩니다. 근데 제 말은 송실대 레인지 안에 있는 건 그 밑에 있는 학생이라도 송실대를 쓸 수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저 배치표가 거짓말이니까요. 자, 잘 보셔야 됩니다. 반영 비율을. 숭실대학교는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35, 35, 35, 35. 보통 30인데 35면 비중이 높은 겁니다. 40% 가까이 뽑는 얘기거든요. 또 하나 정시는 문과인데요. 다 이렇게 표점으로 가잖아요. 아니 내가 원점수 60을 받아 표점이 100점이 넘잖아요. 그러니까 그 점수를 환산해서 35%면 굉장히 많이 높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숭실대학교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국어를 많이 보잖아요. 그리고 여기 영어에서 감점이 좀 크잖아요. 특히 3등급은 거의 많이 감점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과 이런 부분들이 잘 맞아떨어지게 해야 되는데 어찌됐든 간에 숭실대학교는 이렇게 특정 학과에 대해서 그리고 국어에 대해서 가산점이라고 하죠. 가중치, 반영 비율이라고 하죠. 이게 높잖아요. 그럼 결론은 뭐냐면 여기는 문과 아이들이 씁니다. 이과 애들은 오지 않아요. 일부 이과 아이들이 여기 상경계열 쪽하고 이쪽에 자유전공이라고 여기는 35%니까 수학 반영비가 높은 또는 표점이 높은 애들이 오겠죠. 여기는 그렇지 않다. 또 하나는 숭실대는 추가로 많습니다. 숭실대 사회복지가 배치표에 가장 밑에 있죠. 근데 점수는 가장 높아요. 또는 충원이 가장 많이 들어요. 왜 그러면 숭실대 사회복지가 충원이 많이 더는가? 바로 이런 것 때문입니다. 국어를 35% 반영하는데 이 반영비를 보고 쓴 애들이 있어요. 그럼 얘들은 여기만 썼을까요? 아니죠. 그 위에 동국대도 썼고 경북대도 썼겠죠. 붙어서 나가는 겁니다. 숭실대는 무슨 학교다? 추합학교다. 또는 내 반영비를 잘 맞춰준 학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여기는 제가 등부를 밝히라고 했죠. 등부를 밝혀야죠. 그 다음에 국민대학교입니다. 여기 등불이 꺼져야 될 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맞는 학생들은 맞지만 안 맞는 학생 쓰면 안 됩니다. 100분이 반영하는 대학이 작년까지 숙대하고 국민대였어요. 서로 경쟁대학이랑 비슷한 성적대였는데 이제는 숙대가 빠지면서 국민대에 100분이 좋은 애들이 몰릴 겁니다. 올해처럼 표점이 좀 올라가는 해 같은 경우는 그래도 100분위로 이제 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 사탐에서 하나 100이 안 나오는 과목 같은 경우 속상하겠죠. 그렇지만 어쨌든 100분위가 좋은 애들은 많이 몰리는데 자, 문과를 보시면 역시 30%의 비중을 반영하니까 문과 학생들이 주로 쓰고 이과 애들이 교체할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국민대는 100분이 반영 대학 변수가 있는데 여기에 학생들이 많이 몰릴 거다. 그래서 국민대 쪽 보시면 그냥 서열대로 합격 상황이 연결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추합도 발생하죠. 100분위가 좋은 애들이 여기만 쓰나요? 표점이 또 환산해서 좋으면 또 다른 대학 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연쇄적인 이동은 모든 대학이 마찬가지고 가장 적은 데는 서울대밖에 없겠죠. 세종대학교입니다. 세종대학교는 입학 처음하고도 저로 얘기를 해봤는데 그쪽에서도 그래요. 어머니가 입학 설명회도 갔다 오신 분이 말씀하시기를 여기도 저만 오시는 게 아니라 대입박람회 가시잖아요. 성적표 들이밀어보세요. 우리 학교 되나요 안 되나요? 답해줍니다. 성신여대. 네, 전년도 기준으로 문 닫고 들어갈 상황이네요. 세종대. 이 학생의 성적은 저희가 예상을 못하겠어요. 저희 학교 점수가 일정하지 않습니다. 세종대가 그렇습니다. 세종대학교는 학교가 작아요. 과도 없고요. 거의 학교가 학과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른 대학에. 그렇기 때문에 학교의 점수는 조금 널뛰게 하고 올해 국민대 세종대가 인색했습니다. 모집 인원을 많이 늘리지 않았어요. 모집이 늘리지 않았다? 학교도 적다? 학과도 적고 인원도 모집이 적다? 그렇다면 여기 두 학과는 좀 신중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도 원서를 쓸 데 없으면 쓰되 그래도 저는 이 세 대학 중에서 숭실대학교에 지원하시는 걸 권유하겠습니다. 인하대학교부터 인하대, 아주대, 단국대, 광운대, 상명대, 명지대 요 라인의 대학들은 성적이 다 비슷합니다. 어디는 못 쓰고 어디는 안 쓰고 이런 건 없어요. 근데 그 평점 안에서는 비슷한데 반영 비율상 휙 유리한 데가 있고 아주 불리한 데가 있지만 자 가려 쓰실 필요가 뭐냐면 인하대학교. 일단 인하대학교는 여기에 30% 반영하는 수학이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과 학생들이 많이 교차하거나 그러진 않을 거고 인하대는 공대가 유명하지 않나요?
공대 쪽에 간 애들이 굳이 문과를 안 옵니다. 우리 인하대학교는 저는 추천하는 게 여기는 인천 애들이 많이 쓰긴 하고 인천대보다 훨씬 높긴 하지만 많이 뽑습니다. 우리 많이 빠져나갑니다. 인천 애들도 인천에 있는 대학교는 쓰지 않습니다. 저쪽에 숭실대 붙으면 인하대 숭실대 고민합니다. 숭실대 쓰라는 애들도 있어요. 왜냐면 문과는 또 숭실대가 또 조금 알아주니까. 조금이라고 해서 그렇지만 좀 알아주니까. 그래서 숭실대 인하대 써놓고 숭실대가 붙어 빠져나가니까 여기도 충분히 쓸 수 있는 거리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주대, 우리 지역은 멀어서 안 쓰죠. 아주대와 인하대의 성적을 따지면 인하대가 좀 더 높습니다. 왜 이런 두 차이가 있는가? 둘이 라이벌인데 인하대는 인천 애들이 나오면 좋아합니다. 근데 아주대는 수원 애들이 늘 옆에 보던 학교라서 안 갑니다. 주변에 경희대가 있고 성대가 있고 서울에 있는 또 인근에 가천대 이런 데가 있습니다. 집 근처에 있는 데가 안 가려고 그래요. 어머니 느끼지 않으세요? 맨날 보던 대학 잘 안 가잖아요. 인천 애들은 그래도 갑니다. 여기도 인하대나 인천대 출신들이 인천을 다 대부분 또 성배 관계니까요. 아주대는 그런 것이 옛날과 다릅니다. 그리고 아주대 공대가 아니라 여기는 문과 학교죠. 그러니까 문과죠, 문과. 그러니까 여기 일부 40% 되는 이런 것이라 하더라도 제 생각에는 공대를 쓰지 학생들이 교차를 가지는 거의 않을 거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이 학교는 추합도 많답니다. 그럼 인하대와 아주대 두 대학이 라이벌인데 아주대가 점수가 낮은 이유는 추합 때문이에요. 꼬리가 상당히 깁니다. 꼬리 긴 걸 따지면 가톨릭대가 제일 길죠. 부천에 있는 학교죠. 잘 안 쓰시죠? 자, 그리고 단국대학교입니다. 여기도 우리 지역에서 잘 안 가요. 멀잖아요. 거기 죽전이라고 하는데 거짓말이에요. 죽전에서 또 버스 타고 한참 들어갑니다. 진짜 멀고 멀어요. 자취시켜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우리 지역에서는 아주대와 단국대가 그렇게 프렌들리한 학교는 아닙니다. 멀죠. 근데 이제 점수 라인에는 이 단국대 들어가 있습니다. 100분이 반영합니다. 그리고 문과 중심의 학교고 단국대는 공대보다 문과 학교죠. 그래서 조금 컷이 높습니다. 그래서 인하대, 아주대, 단국대 컷 이렇게 따지면 문과에서 이렇게 반영 비율이 좋다면 멀어도 좋다. 단국대 사학과 유명한 거 알고 있다 그러면 여기 쓰는 겁니다. 단국대가 상담심리학과 이렇게 유명하죠. 관심 있으면 원서를 써두고 나중에 선택권 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인하대, 아주대, 단국대 다 등불을 켜야 되는 나름 착한 학교다라고 보여집니다. 광운대학교는 고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의외로 광운대학교 인서업인데 단국대 가는 거나 광운대 가는 거나 거리상 차이는 있어도 시간은 비슷합니다. 여기 꽤 멀어요. 노원구 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문과학교가 아니라 광운대 공대라고 해서 아주 유명하죠. 그러니까 사실상 여기도 학과가 적어요. 그러니까 여기를 쓰느냐? 저는 저희가 배치해도 광운대 배치해서 붙으면 별로 안 반가워 하시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제가 봤을 때는 광운대를 점수상으로 유리하다, 불리하다 이런 거일까? 그냥 저는 광운대학교는 올해 모집 인원도 많이 늘지 않았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라인의 대학에서 그렇게 추천하진 않습니다. 자, 다음은 상명대와 명지대입니다. 이 학교가 우리 지역에서 통학하기는 나쁘지 않습니다. 여기 탐구를 하나 발행합니다. 착하죠. 사탐 하나 망한 애들 그렇게 많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번 시험이 과탐이 어려워서 과탐 망한 애들이 많지만 사탐은 망한 것보다는 표점이 좀 낮게 나오고 서로 비슷하게 쉽게 나온 경향이 있어서 그런 게 있는데요. 그렇더라도 어쨌든 하나 심하게 망친 친구들은 상명대나 명지대를 쓰는 게 좋은데요. 이 두 대학 중에 갭이 가장 큰 대학이 상명대입니다. 상명대와 명지대는 꼬리가 긴 건 아주 길어요. 그래서 여기 이 두 대학은 실제 배치 점수 보지 마시고 인문계열이건 상명에서 가장 꼬리가 긴 데가 어디냐면 문헌정보학과입니다. 문헌정보가 뭐죠? 예전에 도서관학과입니다. 물론 상위대학 쓰려면 상경을 쓰면 됩니다. 상경계열도 상명대학 유명합니다. 합격컷은 비슷비슷하다고 할 때도 있고 높을 때도 있는데 정 불안하시면 문헌정보를 쓰시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상경계열 쓰셔도 괜찮다. 상경대는 상경계열 쓰더라도 이과애들이 없습니다. 문과 반영기. 문과는 역시 국어입니다. 그래서 애들이 국어와 수학, 탐구 골고루 다 잘해야 되는데 최상위 대학은 수학 반영비가 높은 반면에 우리 인서울 중심의 대학은 국어를 잘하면 매우 유리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라인에서 여러분이 제가 봤을 때 피해할 대학은 강원대 정도, 단국대는 우리 지역에 안 쓰니까, 아주대도 잘 안 쓰니까 이날 상명대, 명지대를 중심으로 먼저 조합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은 한양대 에리카 쪽입니다. 한양대 에리카는 여기는 좀 조심하세요. 한양대는 공대학교이기도 하고
보험계리학과는 35%인데 이미 모의 지원에 여기 자연계들이 다 차 있습니다. 요즘에는 모의 지원 사이트가 있고 자기 점수 공개하면 상대 점수도 알 수 있잖아요. 자연계 애들이 뭐 여러 가지 열풍 때문에 많이 이렇게 보험계리처럼 상경계열 쪽에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비추학교. 근데 맞으면 원서 쓰는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원서는 조금 기피할 수 있다. 무슨 말이냐면 입시란 게 흐름이고 연쇄적인 이동의 계속인데 한양대에서 내 아이가 내 앞에 줄이 앉을 수 있습니다. 맛집에서 줄을 서는데 그 맛집은 맛있으면 줄이 길겠죠. 근데 빨리 빠져야지 내가 먼저 먹는데 이게 빨리 빠지는 집이라도 내 아이의 줄이 내 아이의 줄이 빨리 빠지지 않으면 쓸 이유가 없는 거죠. 자, 가천대학교입니다. 제가 이제 이 입시를 하다 보면 점수대로 가지 않고 최종 점수는 배치표와 상당히 다르다는 것이 이 가천대학교가 그런 케이스입니다. 가천대가 굉장히 높죠, 컷이. 이 기술을 써서 그래, 이 기술. 이거 스킬이라고 하죠. 왜 기술을 쓰는가? 이렇게 잘한 걸 반영하잖아요. 그럼 잘한 걸 반영한 다음에 이렇게 배치표를 만들어버리면 점수가 훅 올라갑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배치가 높은데 막상 그 아이들의 국수영탐의 성적표 전체를 보면 많이 다운돼 있어요. 많이 다운돼 있는데 가천대 방식이 이 방식을 쓰면 총점상으로 다른 데랑 비슷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일종의 배치표의 컷을 높여주고 자기 대학 이상의 논리를 아주 영리한 방법으로 쓴 거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학생들이 모두 골고루 잘하지 않죠. 근데 대학은 무조건 부모님은 재수 안 돼요. 무조건 오래 가야 돼. 이렇게 하십니다. 그런 상황이라면 나를 그래도 어쨌든 간에 어떻게든 살렸을까 할 때 이런 경우가 있죠. 이 잘하는 애들입니다. 우수한 건 40%니까 꼭 내가 꼭 잘하는 게 아니라 두 과목을 또 망친 애들이 있어요. 제가 상담하다 보면 국어, 수학 망치고 영어, 탐구 잘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이 이런 대학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여기는 어디까지 반영하냐면 잘 보시면 이 일반 2는 과열이긴 합니다. 높긴 합니다. 왜냐하면 이 반영 방식 때문에 애들이 올려서 말씀드렸지만 정말 평균 내면 갑자기 컷이 뚝 떨어집니다. 사실상. 근데 여기에 반영방에 한국사를 반영합니다. 그러니까 한국사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한국사를 소홀히 했다? 1등급 나왔다? 아주 좋은 거죠. 한국사를 여기 하나에 우수한 수를 반영해서 총점에 들어가니까 매우 유리한데 여기 학과가 기다리고 있다. 또 하나는 여기가 있습니다. 여기는 우수한 영역이니까 국어 수학에서 네가 잘한 거를 먼저 반영해 줄게 이런 거고요. 그리고 그 다음이 25% 이건 고정해두지 않았다는 얘기죠. 한양대처럼. 그리고 탐구 20, 그리고 탐구 그리고 과탐을 하나밖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명지, 상명, 가천 여기 대학에서 내 아이의 대학을 잘 찾아보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특정 영역을 세게 반영하는 학교 있잖아요. 송신의 똑같은 현상. 빨리 빠진다, 많이 빠진다, 줄이 빨리 줄어든다라는 것을 알아두시고 원서를 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런 애들 있잖아요. 여기 이렇게 교차한 애들 있는데 가천대 쪽은 교차가 거의 없습니다. 가천대에서 교차하는 것보다 아이들은 교차를 해서 인서울 상위 대학을 가려고 교차하지 가천대에 문과 과정 교차하지 않습니다. 항공대학입니다. 항공대학은 지금 보면 경영이 30%. 애들이 안 오겠죠? 항공분류 쪽이라든가 여기 쪽은 분명히 이렇게 올해 이슈는 이겁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자연계 학생들이 여기로 올까 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연계 애들이, 이 학생들이 물론 모의 지원을 해봐야 되겠지만 학생 입장에서는 이 부분은 좀 조심을 해볼 필요는 있어요. 실제로 이 부분은 원래 항공대가 공대 쪽에 우리가 보통 기계공학이라든가 우주 이렇게 있잖아요. 거기 쓴 애들 중에서 뭔가 점수가 안 맞거나 그러면 여기를, 왜냐하면 항공대는 가나다만 다 뽑잖아요. 가나다만 다 뽑으니까 분명히 한두 개의 교차는 여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목해야 됩니다. 근데 작년에는 진짜 컷이 낮았거든요. 올해는 이 교차 때문에 항공대는 좀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항공대는 약간 지켜봐야 된다. 분명히 여기에 교차 이슈가 있다라는 부분. 우리 항공대에 따지면 이 학과 자체가 물류랄지 소프트웨어랄지 이게 굉장히 좀 학생들 입장에서는 좀 끌리거든요. 명칭도 그렇고 항공대 네임도 그렇고. 우리 지역 아이들 안에서도 분명히 교차를 할 수 있는 이슈가 있다. 그러니까 조심하시고 경영은 그렇지 않다. 이렇게. 자, 인천대학교입니다. 인천대학교 100분위를 반영한 학교고요. 여기 동부국제성 상당히 높죠. 네, 이렇게 있는데 항상 이런 데를 따봉이라고 따봉형에서 여기만 굉장히 높고 나머지는 비슷비슷한 이러는데 높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그래서 제가 여기 학과를 100분이 유리하다면 역시 마찬가지로 국어 반영비 고를 쓰거나
아니면 수학을 잘했다 그러면 수학을 여기다 쓰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인천대학교에 대한 제 지원은 가능하면 써라 이쪽이고 동부가 통상 겁먹지 말아라 이겁니다. 이과 애들도 마찬가지로 써먹긴 하지만 여기 애들이 많이 몰려가 있지 않을 거고 추억도 많이 돌 겁니다. 그래서 여기 점수대 애들이 많이 빠져나간다라는 부분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감하게 도전해야지 점수 가지고 계속 보면서 하향 안정하고 그러면 나중에 진짜 후회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2차 통로 재수반 아이들 통해서도 지난해 원서 써서 붙고 나서 다시 재수하잖아요.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론 본인이 한 번 더 도전하는 건 괜찮은데 점수가 너무 낮게 써서 재수로 이어지는 건 기분이 좋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숭실대학교를 보시죠. 이제 학교 하나하나 보시겠습니다. 이거는 자 70% 컷인데 이 70% 컷도 이것도 제대로 좀 해석을 해주세요. 이 70% 컷에 대한 지금 설명의 자료집은 여러분이 보시는 저 자료집 있죠. 거기 가장 두꺼운 책이 있습니다. 가장 두꺼운 책에 숭실대를 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거기 찾으시면 숭실대학교가 있죠. 네. 그래서 숭실대학교의 자료집. 우리 이투수는 자료집을 정말 모든 입시기관 중에 제일 잘 만듭니다. 다 주죠, 다. 이렇게 만들어서. 네. 자, 이투수의 자료집을 보시면 숭실대에 대한 설명이 있고, 그리고 숭실대학 전체 학과가 다 나와 있습니다. 학과 다 나와 있고, 저는 이거를 어떻게 정리한 거냐면, 입결에 최상과 최저를 정리해 둔 겁니다. 최상과 최저를 통해서 정리해 둔 건데, 여기서 이 최종 등록자 100분이 70% 컷이 이게 대교육에서 발표한 자료잖아요. 이건 모두 똑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착각을 하시는 게 있어요. 자, 지금 제가 이제 넘겨봅니다. 이렇게 지금 보시면, 네, 지금 보시면 국민대학교가 있고, 이렇게 지금 제가 넘깁니다. 국민대학교가 있고, 여기는 세종대학교가 있어요. 세종대학교는 85란 말입니다. 잘 보시면 85 다시 앞으로 갑니다. 85 잘 보세요. 85 여기는 87 여기는 국민 90 같은 국민 90 숭실대 80 87 돼 있잖아요. 그러면 아까 보셨던 세종대학이 낮고 숭실대학이 좀 높죠. 그럼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세종대학은 좀 만만한가 봐. 그건 아닙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이 70% 컷은 말입니다. 그냥 저 합격한 아이들의 일단 성적을 평균 내고 평균 내는데 그 평균이 100분위 1로 평균 낸 겁니다. 왜? 표점은 계속 이동하잖아요. 근데 100분위 1은 늘 100으로 일정하죠. 그러니까 가장 편한 지표인 100분위를 가지고 이 대학에 붙은 아이들 100분위는 평균이에요. 평균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원서 쓸 때 100분위를 쓰세요? 지금까지 다 평균 점수였죠. 반영비 35% 40%였죠. 이거는 무슨 의미냐면 그냥 1대 1로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높게 나오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대체로 반영비가 일정할 경우, 반영비가 약간 툭툭 튀는 경우는 실제로 여기 컷이 좀 낮아지거나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점수 가지고 가장 조심해야 될 게 이 대학은 상위 학교고 이 대학은 그보다 낮은 학교다라고 보지 마시고 반영비가 제각각이기 때문에 이거는 대략 나의 A인지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학과 안에서는 여기가 인기학과겠구나, 여기가 지난해 입결이 좀 낮았구나 이렇게 보시는 게 적절할 거고, 원서를 쓰실 때도 배치표상에서 대부분 이 라인이 맞지만 이게 튀는 데도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현실을 좀 보여드리죠. 역시 인기학과, 회계나 금융, 또 올해 숭실대는 여기에 근처로 들어올 애들이 일부 있을 겁니다. 그러나 법대, 국제법무 여기는 들어오지는 않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 자유전공은 올해 조금 교차 이슈가 있습니다. 숭실대 쪽도 자연계, 인서울 쪽은 분명히 교차 이슈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자, 지난해 입결을 보시겠습니다. 그리고 이 대학의 이 쪽은 87부터 81까지니까 상당히 폭이 적습니다. 지난해 숭실대학의 70% 컷에는 환산 점수는 물론 이거보다 높아요. 그 100분의 1 이거 보고 쓰시면 안 됩니다. 환산하실 때 유리한 건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앞서 숭실대는 국어를 몇 프로 반영하죠? 35% 반영합니다. 얘가 지금 100분이 얼마 받았죠? 86인 거예요. 86이 100분이 표점으로 한 130에서 120 왔다 갔다 합니다. 작년에. 그러니까 얘는 이거에서 굉장히 큰 가산점수를 받은 거죠. 그렇게 해서 얘를 봐야지 야 81이니까 붙었어 이게 아니라는 거. 그런 의미로 여러분께서 이렇게 영어 영문과 여기에 두 학과를 비교해 보시면서 내가 어디를 쓸지 이런 걸 따져야 되고, 분명히 저는 설명을 하지만 이런 학생들이 있을 거예요. 학부모님들 영어 영문이다. 이렇게 81이다. 쓸 수 있다. 원서 써야 이러면 안 됩니다.
내 반영비가 맞으면 쓰는 건데 그렇지 않으면 사실상 여기를 써도 똑같은 80의 100분이라도 의미가 없더라. 이런 말씀이고요. 두 번째는 여기 이제 이렇게 컷이 떨어진 걸 봤을 거 아니겠어요? 가장 낮은 놈, 성실대에서. 그러면 올해는 어디 갈까요? 여기 몰려오죠. 그러니까 이렇게 정보를 공개해서 좋은 점도 있지만 안 좋은 점은 사람들이 다 이걸 보고 아니 다 문과는 어머니들이 상담하다 보면 대학이 몇 개 더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거밖에 없냐. 저도 만들고 싶으나 설립할 수 없잖아요. 근데 숭실대 많이 볼 겁니다. 근데 많이 봤는데 영문과가 어떻게 낮아? 다 쓸걸요? 근데 이건 알아두십시오. 영문과는 요즘에 구글 번역기 이런 거 있잖아요. 저희 세대는 영문과가 말 그대로 여학생들이 좋아하는 3대 학과였죠. 심리, 언론, 영문. 지금 영문은 바닥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 부분이 물론 이렇게 있으니까 올라갈 수 있겠으나 영문학과 써보세요. 왜냐하면 컷이 낮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세대는 영문학과가 상당히 이미지도 좋고 나름 상위학과인데 요즘 애들은 영어를 그냥 달고 살아서 구글 번역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치 사양산업처럼 학과도 사양산업 학과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영문과는 쓰셔라. 근데 입결이 영문과는 늘 낮다. 이런 거. 이거는 아주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에 아주대 가장 끝이 영문과였습니다. 영문과의 하락 현상을 잘 이용해 보셔라. 이런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숭실대학교의 이 학과들 제가 말씀드린 이 사회복지학부가 있어요. 이 사회복지학부 같은 경우가 지금 충원율이 제일 높습니다. 비율로 얘기했는데 충원 인원으로 따지면 56명이 됩니다. 그 56명으로 이렇게 가장 많은 인원이 충원이 됐다는 부분을 보면 사회복지에 그만큼 충원이 될 만한 학생들이 많았을까? 이유는 그겁니다. 여기를 안정으로 쓴 아이들, 국어를 잡은 아이들, 다시 말하면 국어 100분이니까 88인 아이들이 있죠. 이 아이들이 70% 커졌다는 얘기입니다. 요 아이가. 근데 이 아이가 여기만 붙지 않고 다른 데도 붙었겠죠. 그런 부분으로 생각하셔서 충원이 많이 도는 학과가 의외로 이렇게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충원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서강대 경영이야 이렇게 생각. 항상 상경계열인데 숭실대 이하의 대학은 일부 50% 이상의 대학들은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비인기 학과라든가 이런 쪽에 충원이 더 많이 됩니다. 그럼 사유는 뭐다? 반영비율이 튀는데 어떤 특정 영역을 강하게 강조하는 대학들이 대체로 이런 현상이 발생합니다. 자, 국민대학교. 국민대학교는 100분위 대학이죠. 100분위 대학이니까 100분위 좋은 애들이 썼겠죠. 반영비 일정하니까 갑자기 확 높아지죠. 그러니까 이렇다고 해서 와 국민대학교는 숭실대보다 공부 잘 이게 아닙니다. 반영비가 좋은데 이거를 국민대식으로 표점으로 돌리잖아요. 내려가고 여기 국민대 학생들을 위한 국민대 지원자들 중에 100분위 좋은 학생들 그러니까 그런 학생들이 모였으니까 이렇게 쓴 결과가 나온 거고요. 역시 입결은 지금 보시면 이런 학과들이 어문 계열이 좀 낮은 편입니다. 문과 쪽은 어문 계열 쪽은 점수가 낮아요. 근데 대신 충원이 좀 많이 안 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충원 한번 볼까요? 여기도 보시면 충원이 좀 많이 되는 데는 영문 같은 경우 이것도 빠져나가서 그러긴 하겠습니다. 어문 제가 설명한 게 앞뒤를 한번 보시면 되죠. 근데 이런 학과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뭔가 좀 그 해에 변수가 있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충원이 많이 돌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올해는 이렇게 되면 충원이 또 안 돌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지난해 충원이 좀 덜 된 학교들이 여기에 학교가 있는데요. 여기에 재무금융이라든가 회계나 이런 쪽은 이미 뭐 반영비율, 그러니까 비율상으로는 충원이 좀 덜 돌았는데 그래도 17명이나 빠져나간 부분들 이런 게 특징으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민대는 제가 딱 맞으면 쓰세요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세종대학교. 세종대학교는 저 위와 저 아래의 차이가 크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합격까지 가장 높았던 것은 지난해 미디어 쪽이었고 낮았던 것은 국사학과, 역사학과 쪽인데 그 점수 차이가 크지 않다라는 거예요. 세종대학교는 어느 특정 대학의 특정 학과가 낮아지거나 이런 현상은 없고요. 그럼 그런 걸 노릴 대학은 어디냐? 뭐 인하대 아주대처럼 학과가 상당히 많은 데입니다. 원서를 쓰실 때 학과가 많이 쪼개져 있는 학과라든가 많은 학과가 있는 대학이 당연히 변수가 크다라는 거고 세종대처럼 이렇게 충원이 좀 돌아도 점수는 일정합니다. 충원이 많이 된다 하더라도 점수는 일정하다는 점. 왜냐하면 학과에 뽑는 인원 그리고 이제 거기에 지원한 인원 학생들의 자체가 어떠냐면 인원수가 표본이 적기 때문에 결국은 지원하는 학생들의 층이 얇다. 그러니까 많이 빠져나가더라도 그 층에 있는 학생들이 비슷비슷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하대학교. 인하대학은 제가 이렇게 불을 떡하니 켜놨는데 여기 100분이나 이런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그냥 포지션이라고 말씀드렸죠. 반영비가 유리한 건 결국은
국어나 수학이 좋았던 학생들이 쓰는 겁니다. 인하대학 반영비상 탐구가 상당히 낮죠. 국어나 수학이 반영비가 높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리고 입결을 보시면 영문과 제가 아주대도 얘기했는데 인하대 영문과도 컷이 제일 낮습니다. 이런 현상들은 실제로 영어교육, 사학과 이런 쪽에 관심이 예전보다 높지 않다라는 점이 아주 심각하게 반영이 되어서 이렇게 점수가 낮습니다. 이런 경우는 상당히 드물죠. 그렇죠? 네. 다음 보시면 인하대학교에 충원이 많은 학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350%면 3바퀴 반이 돌았다는 얘기인데 그게 대표적인 행정학과라든가 사학과나 국제통상 이런 쪽의 학과들이 추합이 많이 돌았습니다. 그럼 인하대도 아까 슬라이드 앞쪽에 설명해드렸던 것처럼 거기도 반영비율이 좀 독특하죠. 그러니까 특정 영역에 가산 요소가 있는 가중치를 두는 부분들이 사학과 쪽 애들이 좋은 성적대에 있는 거죠. 근데 그런 성적대 학생들이 평균 80이지만 결국은 이런 국어에서 장점 바탕으로 이탈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충원이 낮은 데는 사회복지 쪽. 숭실대라는 다른 현상이 나타났네요. 네, 그러면 그런 부분들은 숭실대, 대학별로 특징을 보시면서 인하대는 여기 학과들은 충원이 좀 안 돈다라는 부분, 쓸 때 심리가 좀 비슷하거든요. 네, 그런 부분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보시겠습니다. 다음은 아주대학교. 아주대학교는 이 대학에 여기 비공개로 되어 있는데 입결을 숨기기 위해서 그런 건 아니고요. 입학처에서 실수를 해서 그렇습니다. 자기들은 보낸 줄 알았는데 안 보내고 있었대요. 그래서 나중에 보내려고 했더니 끝났습니다. 그래서 입결이 공개가 안 된 거지 자기 대학의 입결을 숨기기 위해서 그런 건 아니라고 입학처에서 얘기를 들었고요. 이 충원 인원이나 이런 걸 따져보고 그러면 최종 인원, 경쟁률, 충원 인원, 모집 인원 따져보면 이 아주대학교에 과는 여러 개 있는데 학과들의 모집 인원은 많지 않습니다. 34, 10명, 이렇게 인원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인원이 나온 김에 말씀드리면 원서를 분명히 3장을 쓰시니까 변수를 노린다 그러면 인원이 적은 데 쓰세요. 물론 이게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어요. 요즘 아이들만은 스나이핑이라고 해서 마치 어딜 저격한다, 표적을 따지고 내가 노려본다라고 얘기하는데 인원이 적으면 겁나서 못 씁니다. 그리고 겁나서 못 쓰는 학생들이 당연히 또 지원층이 또 10개죠. 그러다 보면 나중에 충원이 거기도 있을 수 있거든요. 충원이 돌긴 돌거든요. 그럴 때 이 학생들의 합격선이 갑자기 낮아지는 그런 현상이 어디서 많이 나타나냐 하면 또 인원이 적은, 뽑는 인원이 적은 이런 학과에서도 나타나더라라는 부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상 제가 봤을 때 보시면 여기 국문과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5명 뽑거든요. 근데 여기에 1명이 이월돼서 6명이 됐고요. 수시 이월도 나중에 보셔야죠. 경쟁률은 4.3 이렇게 됐었습니다. 한 20명 정도 된 거죠. 10명이 빠져나갔으니까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그 합격선이 많이 떨어졌을 것으로 충분히 예상이 가능하다. 또 나한테 공부를 썼던 학생들의 성적을 고려하면 많이 빠져나가게 되면 그만큼 합격선도 많이 떨어졌을 것이고 5명밖에 안 되니까 그 끝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붙는 학생이 합격선이 되는 그런 현상이 아주대에서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인하대, 아주대 말씀드렸죠. 우리는 멀어서 안 쓰는데 아주대 쪽의 입결은 생각보다 좀 심각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충원이 좀 많이 도는 학과들은 이쪽이 되겠고요. 인기 쪽에 있는 학과들이 역시 이게 정상이죠, 이게. 근데 말씀드리지만 약간 반영 비율상의 차이가 있는 학교일수록 그런 변수가 좀 달라진다 이런 얘기고요. 여기 충원 비율상 좀 낮은 충원을 도는 학과들이 이런 학과들이 있는 겁니다. 자, 이 부분 살펴보셨고 아주대는 제가 꼬리가 길다 말씀드렸고 단국대학교. 자, 단국대학교는 100분위 반영 대학이죠. 100분위 상으로는 요 점수. 그러니까 오히려 아까 제가 100분위 얘기하는 그런 대학들 국민대라든가 그 다음에 단국대는 100분위 반영하니까 이 평균이 의미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표점 반영 대학은 저 100분위는 의미가 없어요. 표점으로서 나의 유불리가 나오는 거니까요. 그건 대략일 거고 여기는 정확도가 어느 정도 담보가 된 거죠. 100분위 반영 대학에 100분위 평균을 냈으니 어느 정도 일정하게 합격선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이다 이런 거고요. 단국대 올해 입결이 낮아지겠죠. 계속 제가 앞서 늦게 오신 분도 있어서 말씀드리면 아니 상위 대학을 포함한 모집인원이 늘었잖아요. 고려대가 680명이나 더 뽑아요. 연세대는 300명 가까이 뽑습니다. 그럼 그런 대학의 학생들이 더 합격하고 게다가 수시로 합격한 애들 아까 말씀드린 빠져나가고 그렇게 되면 수시 합격한 애들이 정시 성적이 좋은 애들이 나쁜 애들인가요? 정시 성적 몇 마리 나온 애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어나는 인원이라든가 게다가 교차는 소위 아주 교차가 심한 데가 현재 어디냐면 시립대 세무 또 중앙대 금융 이쪽입니다. 그 이외 대학은 교차가 아주 심하지 않아요.
부모님 입장에서 그냥 이과 애들은 이과 공대 가라 이쪽이에요. 문과는 문과 쪽에 대한 선호도는 딱 어디냐? 금융 쪽밖에 없어요. 가서 거기 그 공부가 그냥 그나마 할 수 있잖아요. 자, 그런 생각하셔서 원서를 쓰실 때 올해 저는 과감하게 도전하겠습니다. 너무 극단적으로 상위권이 아니라면 저는 지난해 대비 분명히 공격적으로 써야 된다 이런 쪽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단국대학교 충원입니다. 저희도 배치할 때 충원을 보긴 봅니다. 이게 정상이죠. 경영학과 쪽에 상위 애들이 몰렸으니까 빠져나가고 충원 어마어마하게 돌고 뭐 이렇게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충원이 안 되는 게 또 역시 마치 이 정도가 정상이 되겠죠. 법대 뭐 30명이면 충원율 자체는 73%밖에 안 되고 여기 14명 뽑는 14명 충원된 도시계획부동산학과도 48%밖에 사실 되지 않습니다. 뭐 이런 부분으로 해서 충원의 그 추이는 종잡을 수는 없지만 대체로 이렇게 충원이 낮은 데는 대체로 학생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상위학과가 좀 그렇고 그렇지 않은 학과는 덜하더라 이렇게 큰 흐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광운대학교는 이 문과 학교는 아니죠. 근데 이제 대체로 학과 중에서 학생들이 좀 많이 쓰는 데가 여기 동북아 문화산업이라고 하는 좀 독특하죠. 동북아 문화산업학부라고 하는 이쪽인데 그러니까 결국은 이쪽이 이제 본인들이 좀 관심 있어서 쓰는 아이들 빼고는 학생들은 뭐 미디어 쪽도 관심이 좀 있고요. 뭐 그런 쪽에 학과들에 관심이 있고 그 이외에 뭐 국제학과나 산업심리학과 이렇게 해서 여기에 학과들의 메리트는 있는데 제가 배치를 해보면 그러니까 학과 이름이 나름 매력적이잖아요. 동북아 문화산업이래. 그리고 영어 산업학과래. 산업심리래. 뭔가 취업과 관련된 굉장히 그런 것 같은데 막상 학생들의 선호도는 높지 않더라. 이런 부분도 좀 반영하셔도 돼요. 왜냐하면 이 충원을 보십시오. 충원이 상당히 많은 그런 학과라고 보시면 됩니다. 충원이 많이 돌고 그러다 보면 이렇게 거의 대부분이 한 바퀴 다 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여기 학교는 왜 제가 또 추천을 안 하냐면 우리 지역대로 이제 강원대가 벌어서 안 쓰긴 하는데 관심이 있으신 것 같은데 노원구나 강북 애들은 강원대 좋아합니다. 그 지역에 나름의 로컬에 나름의 지원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그런 의미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다음은 이제 상명대학교입니다. 상명대학교는 반대죠. 저쪽 강북이라든가 저쪽에 노원구 애들은 여기 안 씁니다. 오히려 이제 우리 서대문구 쪽이나 일산이나 이쪽 김포 쪽에서 원서를 쓰시죠. 그래서 상명대학교 같은 경우는 여기 이것도 컷을 보시면 안 됩니다. 상명대학교 요건 너무 의식하지 마시고 너무 렌즈가 넓죠. 86까지 올라갔던 학과도 있지만 72까지 내려올 학과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문헌정보 올해도 아마 그럴 겁니다. 국가학과도 낮긴데 여기는 이제 의무공부가 있어요. 의무공부가 끼면 학생들이 조금 군대 가야 되니까 꺼려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죠. 그리고 영어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러니까 학과 자체는 매력적인 학과들이 많이 있으나 실제 학생들의 점수는 많이 낮다라는 부분이고 탐구를 하나 반영했으면 이런 거 지금 이 부분은 탐구 하나를 반영한 상태에서 두 개 한 거 아닙니다. 하나 반영한 상태에서 이거 같은 거니까 참고하셔서 원서를 적극적으로 쓰시기 바라고요. 근데 막상 제가 원서하면 항상 배치 점수하면 상명대를 제가 안정이라고 해도 배치 기관에서는 뭐라고 하죠? 모의지원에서는 불안이라고 뜹니다. 아주 미쳐버리겠어요. 그리고 상명대 꼭 붙어요. 근데 나중에는 이게 안정이었구나 하는데 배치 기관 점수는 높습니다. 왜 그렇죠? 여기 100분이 탐구 하나밖에 반영 안 하고 그 점수 올려가 버리니까 막 돌려봐도 또 배치 기관도 겁나니까 높아질 거야. 탐구 하나 잘 본 애들이 있으니까 컷이 높아질 거야 라는 생각으로 이 컷을 내려놓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명지대학교도 그렇고요. 여기는 상명대의 충원율부터 보시고요. 이건 저희가 이제 나름 소팅을 정렬하는 자료인데 여러분께서는 이제 보시는 자료도 정렬은 안 돼 있지만 가나다 순으로 학과가 전체가 다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보시겠습니다. 네, 글로벌 경영 학과는 정말 이름이 매력적입니다. 매력적입니다. 네, 그런데 학생들이 검사에서 못 쓰는 게 배치가 점수가 높아서 실제 점수는 낮다 이런 거고요. 명지대 똑같아요. 명지대는 학과가 좀 적어요. 근데 상명대랑 명지대 거의 비슷합니다. 학생들이 여기 있을 때 주장하는 게 그런 거죠. 맨날 쓰면 여긴 없지만 저쪽 아랍 쪽 나오거든요. 아랍 쪽. 이런 거가 맨 안쪽으로 나오니까 여기를 잘 안 써요. 근데 말씀드리지만 명지대와 상명대는 배치가 제일 부정확합니다. 그래서 그 점수에 해당하는 학생들이 원서를 쓰고 그러고 나서 나중에 다 빠져버리거나 그러니까 많이 심한 합격 컷의 하락이 있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도 지금 70% 컷인데
문 닫고 들어간 아이들은 끝을 모릅니다. 역시 충원도 많이 도는 그런 학교를 보여드렸고, 역시 충원도 마찬가지로 100% 이상이죠, 대부분. 그래서 학생들 입장에서는 최초 합격이 아니라 충원 합격까지 고민하면서 원서를 쓰실 것,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다음을 보시겠습니다. 네, 이거는 지금, 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여기까지 쭉 달려왔는데, 설명은 이제 대학별로 이렇게 마무리를 짓고, 나머지 대학들은 저희 주신 자료집을 이와 같은 방식으로 하나하나 보시면서 학습하신 거를 같이 적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종적으로 이제 이런 현상을 저는 예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예상을 바탕으로 학생들에게 여기 대학이 안정일 거다, 여기 대학을 너희들이 공부한 거를 잘 활용해서 원서를 써봐라라고 하는데, 고려대학교의 반영비를 잘 보십시오. 국어수학의 반영비가 높고 탐구 반영비도 높습니다. 성균관대학교도 비슷한 양상이죠. 한양대는 똑같지는 않습니다만 국어수학 반영비가 높습니다. 탐구가 높기 때문에 여기 학과들은 아까 제가 한양대 막 교차한다고 했는데요. 중앙대처럼 말입니다. 근데 이 학과를 얘기합니다. 제가 말한 이 학과는 반영비가 다릅니다. 한양대가 40%, 중앙대 45% 있는 데는 상경계열입니다. 거기를 뺀 나머지. 역시 마찬가지로 이화여대, 한국외대, 그래서 건국대학교, 그 다음에 동국대학교. 지금 이 대학들은 고려대학교의 반영비와 유사한 반영비의 대학입니다. 자, 두 번째. 여기 고려대가 가군에서 학생을 뽑습니다. 지난해에 685명이 늘었습니다. 근데 이 인원들이 이제 원서를 쓰는 거라면 지난해 대비 많이 늘었기 때문에 많이 이쪽으로 이동하겠죠. 그러니까 그 성적들이 여기 차 있는 애들이 여기로 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도 써놓겠죠. 그럼 여기를 쓸 거예요. 왜? 이과 교차가 겁나니까 이과 애들이 없는 데가 요 학과입니다. 여기가 지금 착한 군인 거예요. 어찌 보면 고려 쓴 애들한테는. 그럼 얘들이 여기 많이 써놓겠죠? 그럼 여기 쓴 학생들이 빠져나가는 자리에 여기 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자리에 있다가 나 여기를 일단 써야 되겠어. 똑같습니다. 여기 성적대 학생 입장에서는 여기가 바로 내가 쓸 수 있는 대학이고 교차가 없는 데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여기 지금 제가 송신회까지 얘기했는데 이 대학에 군을 반드시 보셔야 됩니다. 우리는 각 군에 하나밖에 볼 수 있는 하나밖에. 그래서 가군, 나군, 다군을 쓰는데 다군에 대한 일단 배제했습니다만 큰 흐름상 가나에 대한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가군 여기 쓰고 나군, 가군 이런 식의 흐름이 나올 거기 때문에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 이쪽 군에 나군에다 하나 쓰고 나서 그리고 적정한 군을 혹은 적정한 대학을 찾은 다음에 이 대학을 노려보시는 게 올해 입시에서 큰 흐름 속에 내 위치를 두는 것 또는 앞서 줄서기 말씀드렸는데 줄이 빨리 빠져야지 내가 빨리 먹고 또 음식이 떨어지기 전에 내가 먹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아이들이 스나이핑 하듯이 표적을 얘기하는데 파란불과 빨간불이 있습니다. 빨간불 대학은 조심할 때 그 군마다 다릅니다. 가군의 건국대는 착한 대학인데 나군이 돼버리면 교차도 많이 들어오고 힘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파란 대학과 빨간 대학을 주의하셔서 파란 대학은 지원을 고민하시고 빨간 대학은 신중하라 이런 말이 되겠고요. 다음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내 아이의 성적이 인하대, 과기대 이쪽이라면 과기대도 잘해주고 보십시오. 또 성신여대 라인이 명지대가 좀 안정이 든다면 그래 나는 어디까지 쓸 수 있다. 명지대부터 인하대부터 숭실대까지 써볼 수 있다. 여기 한국대를 쓴다? 그러면 인하대랑 과기대 써놓고 성신여대랑 인서울대학을 써볼 수 있다. 이렇게 라인을 잡아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이 이제 과도기라고 했죠. 네, 과도기지만 과감하게 도전하고 기다리는 시기 이렇게 말장난처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해하시라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5가지 짚어보죠. 수시 미충원 이거 우리 생각 안 하고 있는데 상당히 많이 넘어옵니다. 그러면 현재 40%에서 또 넘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탐구가 내 인원만 확인하지 말고 저 위에 인원도 확인해야 되고요. 변표 제가 조사해 봤는데 이과문과 분리함 없습니다. 뭐 사탐은 66이 최고고 과탐은 70인데 꼭대기만 그렇고요. 나머지 100분이 80대, 90대 초반 다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표점에 유불리가 없어요. 사탐은. 그러니까 이것도 큰 의미가 없고 그러니까 내 점수만 잘 나오면 됩니다. 경쟁률 추이는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모집 인원 늘었는데 경쟁 낮았어? 당연히 점수는 내려가겠죠. 내려가고. 반면에 모집 인원은 줄었고 경쟁도가 올라가요. 이 두 가지는 반드시 추이를 보시면서 해야 되고
직원 심리가 요즘에는 교차 심리가 있는데 지금 오늘 설명드린 대학에 교차는 거의 없습니다. 하향 안정 심리가 더 심하죠. 그러니까 오히려 시험의 어려움이 여기에 빠져 있고 특히나 수학 여학생 같은 경우는 나는 시험에서 지금 이과에서 같이 붙은 게 처음이 됐기 때문에 많이 겁이 나 있는데 문과끼리 싸움이니까 오히려 지난해 대비 좀 덜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아까 100분이 10% 보셨죠? 그거는 수학 가나용 때 그 컷이에요. 올해는 어떻죠? 다 통합해버렸죠. 그러니까 애들 100분위가 더 문과 애들은 어떻게 돼 있겠어요? 내려가 있겠죠. 그러니까 저 컷을 오히려 보수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저건 실제로 좀 깎아봐야 되겠구나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요 대화 약대 정신 모집이 늘었어요. 이 부분을 간과하지 마시고 원서를 쓰실 때 과감하게 제가 앞에 1시간 전에 이제 어둠이 좀 있었다 보면 가채점보다는 그리고 실질점 나오고 나서 현재가 조금 더 여러분 원서 쓸 때 좋은 도움을 받으셔서 시대처럼 우리 아침을 기다리면서 언젠가 아침 오겠죠. 그럴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좋은 결과를 맞으시기 바라고요. 저희는 이제 이렇게 설명회를 하지만 또 이제 다음에도 계속 유튜브나 이런 쪽에서 계속 설명회나 이런 정보를 드릴 거예요. 제가 이투스 강남 입센터장도 오래부터 하고 있는데 유튜브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이투스 네오 강남을 치시면 일산은 아직 유튜브가 없어요. 일산 있는데 제가 강남에서 스튜디오에서 거기서 찍거든요. 거기에서 제가 경쟁률 추이랄지 이런 걸 얘기할 거고 실시간 상담도 하고 있어요. 조회수도 한 4천에 5천에 나오니까 궁금하신 점은 거기에서 또 댓글도 있고 설명해 드리시면 하시면 좋겠고 오늘 뭐 성적표도 가끔 가져오시는데 죄송하게도 이 성적표는 판산에서 나가거나 그러지 제가 그 점수를 가지고 여기 대학 쓰세요 이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현장에서 뭐 이렇게 배치 상담처럼 이렇게 하는 건 어렵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여기 일산청소를 우리 다니시는 학생 같은 경우는 담임 선생님이 상담을 잘 해주시고 자료도 충분히 갖고 계시고 이 정도의 컨텐츠를 가지고 선생님들이 상담하시니까 만족스러운 상담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가 저희가 유료 컨설팅을 하긴 하는데 이미 다 마감이 돼서 그것도 좀 송구하지만 그런 부분은 좀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에 또 라이브로 설명회 때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